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는 성균관대학교 교수 조민환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중국 황제의 서화사랑 세 번째 시간입니다. 자, 이번 시간은 전 시간에 제가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화의 장기를 보였던 또는 서화에 탐닉했던 황제는 누군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. 크게 말하면 예술에 대한 아주 예술에 심취했던 황제는 누구였는가 하는 걸로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먼저 그 당대를 보겠습니다. 물론 당대 이전에도 시와 연계해서 만약 말씀드린다면은 여러 그 인물들이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조조, 정말 대단한 시인이고 또 서예가였습니다. 조조가. 여러분들 아마 처음 들어봤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주자라고 아시죠? 유학의 대가 주희. 주희가 처음에 서예를 배울 때 조조 서예를 배웠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. 그 다음에 한고조 유방도 또 대단한 또 시를 남겼던, 물론 시는 중국 지식인들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 시를 지어야 될 줄 아는 그런 어떤 그 역량을 요구를 했지만 어쨌든 그 중에서 조조 같은 경우는 정말 대단한 그 시인이었고, 제가 이후에 그 기회가 있으면 한번 말씀드리겠지만은 단가행이라고 하는, 여러분들 적백대전 2를 보시면 적백대전 벌어지기 전에 조조가 이렇게 군대 자기 휘하 부하들을 모아놓고 한 시를 읊습니다. 그 시를 잘 아시지 못하는 분들은 영화를 볼 때 그냥 쓱 지나가는데, 조조가 지은 정말 그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. 술을 대하면 당연히 노래를 불러야지 하면서 인생에 쌓인 걱정, 근심은 무엇로 푸느냐? 두광주, 즉 술로 풀어라 라고는 정말 호방한 그 시를 읊은 그 장면이 있는데, 그 의미를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쓱 지나가는 그런 그 장면입니다. 한번 적백대전 2, 조조가 적백대전 버리기 전에 한번 읊었던 장면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. 당나라 시대 때 앞서 제가 말씀드린 그 당태종 이세민이라고 하는, 전쟁의 영웅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당태종 이세민은 중국 역사에 아주 손꼽히는 또 서예가로 또 이렇게 알려져 있고, 또 서예 이론서를 쓰기도 합니다. 이런 점들은 정말 독특한 그 중국 황제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, 그런 부분들을 이후에 제가 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글씨를 썼길래 이렇게 당태종을 그렇게 높이 평가하는가라는 걸 나중에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그 다음에 그 직천무, 정말 또 대단한 또 서예가입니다. 아마 이런 이야기는 처음 들으실 것 같은데, 당나라 때는 기록에 의하면은 당태종 이세민이 그 서예를 매우 강조합니다. 여러분들이 관료 선발할 때 신언서판이라고 하듯이 글씨 잘 쓰는 것만으로도 관료에 들어갈 수 있고 등용될 수 있는 그런 시대였고,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제왕도 잘 썼고, 또 그 제왕에 이렇게 눈에 들려면 황후나 기타 궁녀들도 아주 글씨를 굉장히 잘 써야 했습니다. 직천무, 정말 운강함이 있는, 그러니까 남성미가 넘치는 그런 글씨를 썼던 또 여황제였습니다. 그것도 제가 나중에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그 다음에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당현종, 양귀비와의 그 로맨스의 주인공. 양귀비는 그 원 이름은 양옥환입니다. 옥을 허리띠를 옥을 허리띠로 둘러라, 즉 부귀 영화를 누려라 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준 양귀비. 아주 음악에 굉장한 탁월한 재능을 보였고, 또 당현종도 기록에 의하면 작곡까지 했다라는 그런 정도로 이렇게 그 음악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고, 역시 글씨에 대해서도 정말 대단한 실력을 보였던 인물이고, 또 그것도 제가 이후에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.
자,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 글씨를 보면은 요즘과 비교해서 뭐 특별히 뭐 이렇게 나은 것 같지 않은데, 그러나 이제 그 시대와 연계해서 그런 작품들을 이후에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. 특히 이제 당태종 같은 경우는 이제 왕이지를 그렇게 좋아했었고, 그런 점에서 또 중국 서예의 어떤 또 전형을 또 보여준 또 그런 경우에 해당합니다. 자, 북송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휘종이라고 하는 그 황제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. 보통 풍류 황제라고 일컬을 정도로 대단히 그 풍류가 있었던, 또 그 스스로 자기가 그 도교의 또 어떤 인물로서, 그 이 추앙받는 인물로서 교주 도군 황제라고 또 스스로 자칭했던, 그리고 또 차에 또 대단한 이 역량을 발휘해서 대관다론이라고 하는 책을 씁니다. 대관은 송휘종의 그 연호입니다. 연호 중에 하나입니다. 그 대관의 연호를 사용했던 시대 그 다론에 관한 저서를 대관다론이라고 합니다. 차를 우리가 보통 일반인과 마시는 차와 이 황제나 또는 당시 지배층들이 마셨던 차 문화가 결국은 어떤 점에서 다른가라고 하는 그런 어떤 철학을 담은 그 텍스트가 대관다론입니다. 또 검은고의 또 명수였다. 그런데 이렇게 이제 황제를 부업으로 삼았던 결과는 결국 북송을 당하게 하는 또 그런 아픈 또 역사로 이어지게 됩니다. 남송 시대에 오게 되면 고종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. 이 고종도 대단한 또 사회가로 또 알려져 있습니다. 명대는 우리가 처음 이 수업 시작할 때 보였던 그 제갈량의 그림을 그렸던 주첨기라고 하는 인물을 들 수가 있습니다. 청나라 때는 강희 황제, 이름은 현엽인데 이 강희 황제가 서해 쪽에 상당한 영향을 발휘했고, 그리고 이제 그 걸륭이라고 하는 또 황제는 역시 마찬가지로 또 서해 쪽에 굉장한 영향을 발휘했고, 또 이 걸륭 황제는 또 나름대로 그 유명한 또 서화 수장가, 중국 역대 황제들은 이 서화 수장가들이 많습니다. 서화 또 수장가로서 유명했고 만여 점 이상을 모았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정무가 끝나면 그 서화 작품을 감상했는데, 그 서화 작품 감상한 공간이 지금 옆에 사파라 보이는 삼희당이라고 하는 건물입니다. 그 공간인데, 이 삼희당은 여러분들이 그 트럼프가 북경을 방문했을 때 그 북경 자금성에 시진핑이 안내를 하면서 이 공간에서 차를 한 잔 마셨던 그 공간입니다. 걸륭제는 정무가 끝나면 이 삼희당 세 가지의 드문 그런 어떤 그 작품이 있는 그 집이었던 이라고 하는 공간이라고 하는 의미인데, 그것은 나중에 또 구체적으로 어떤 작품이 그렇게 세 가지의 드문 작품인가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, 이번 시간은 주로 중국 역대 그 황제 가운데 서화 내지는 크게 예술에 아주 영향을 보였던 인물이 누구였는가라는 것을 주로 살펴봤습니다. 다음 시간에는 서화 수장가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